인천은 매력적인 계양로와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이다. 우리는 인천에서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과 이루어진 교역의 흔적들을 찾아보고 앞으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바다를 통한 항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현재 하늘을 통한 공항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인천. 어느 도시보다 무역의 이점이 크게 작용하였고 여전히 그 흔적을 보존하는 인천에 왔다. 크고 작은 섬의 출발지인 연안부두는 드나드는 배로 활기가 넘친다. 서해안 일대의 100여 개의 섬과 제주도 등을 잇는 연안여객터미널, 중국으로 출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위치해 있다. 인천은 1800년대 강화도 조약에 의해 처음 개항되었으며 1900년 철도 신설과 함께 무역량이 급증하며 국제항으로서 성장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의 대대적인 항만 개발 사업을 통해 인천항의 무역액은 1907년 한국무역총액의 5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최초의 이중 관문식 도크가 완공되는 등 국제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이후 1960년대 급증하는 무역량으로 인해 내항 개발이 진행되면서 바다를 매립하여 지금의 연안부두를 만들었다. 현재는 여객선과 바다 낚시의 출발지이며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이렇게 연안부두는 과거 무역의 중심지에서 현재 삶의 터전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렁찬 백고동 소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곳. 연안부두는 해양도시로 인천 중구의 상징이며 미지섬으로 떠나고 싶은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여기 연안부두이다. 중국 교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인 능어대에 방문했다. 능어대는 과거 백제시대부터 조선광해군까지 중국 사신의 배를 정착시키던 곳이다. 인천광역시 기념물 8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과거 백제는 고구려에 막혀 육로로 중국을 갈 수 없었기에 이곳 능어대를 통해 중국과 해상교역을 하였다. 능어대에는 슬픈 전설이 하나 있다. 이곳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사신을 배웅하는 여인이 이별의 슬픔을 견디지 못해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곳에서 모형배를 볼 수 있다. 이 배는 근초고왕 27년 능어대에서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중국 진과 교역했던 배를 복원한 후 이를 다시 본떠 만든 배이다. 백제는 이 배를 통해 한강 하류인 이곳 능어대에서 출발해 덕적도를 거쳐 중국 산둥반도의 동주항로로 교역을 하였다. 이 경로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사용한 가장 안전하고 최단 거리의 항로였다고 한다. 고려는 이곳 능어대를 통해 300여 명의 송나라 사신들과 교역을 하였다. 당시 교역을 할 때 어떤 물건이 수입 수출되었을까? 비단, 종이, 붓, 나전 세공품, 소나무 등이 수출되었고 의복, 악기, 서적, 약재, 도자기 등이 송나라에서 수입되어 들어왔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 보면 능어대는 주요 행정구역이 아님에도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만큼 능어대는 교역의 장으로서 중요한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인천의 대표적인 유적지였던 능어대의 해변은 간척사업으로 사방이 매립되고 주거시설, 도로 등이 들어서면서 과거 수려했던 풍경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표석과 정자, 연못을 세워 교역의 중심지였던 능어대의 역사를 기리고 있다. 이곳에서 중국 사신들의 발자취를 느끼고 당시 교역의 현장을 잠시 동안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상교역 활동을 계속해온 한국인들의 담대한 해양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차이나타운에서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시절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다. 그중 하나인 인천계양박물관은 당시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이었다. 인천계양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박물관에서 우리는 다양한 근대 문물을 볼 수 있었다. 인천계양박물관은 다양한 근대 문물을 전시한다. 처음으로 도입된 우편제도와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 등 인천계양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놓은 곳이다. 작고 조용한 분위기의 박물관은 총 4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었다. 먼저 입장과 동시에 볼 수 있는 제1전시관에서는 인천계양과 뮤직박스 등 근대 문물을 볼 수 있었다.
제2전시관은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와 한국철도사를 볼 수 있었으며 제3전시관에서는 당시 인천 계양장 일대의 풍경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포토존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4전시관에서는 과거 은행이었던 장소인 인천 전환국가 금융기관의 역사를 알 수 있었다. 광제오의 펄럭였던 오래된 태극기를 보며 전시는 끝이 난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픈 역사이지만 대한민국이 근대로 발을 내딛는 교역의 역사적 순간을 담은 물건들을 보며 인천의 격동을 느낄 수 있었다. 차이나타운은 중국 문화권에 속한 이들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정착하면서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곳을 가리킨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화교들이 생활 문화를 형성한 곳으로 그들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이들은 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이모군란 때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그렇게 이 지역은 중국인의 독특한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이다. 차이나타운은 각 입구에 대문이 존재하는데 이는 총 4개이다. 첫 번째 페루는 중화가로 차이나타운의 입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중국인들의 거리라는 뜻을 가진다. 이 페루는 중국의 웨이하이시가 기증한 것으로 차이나타운의 대표 상징물이다. 두 번째 페루는 이나문으로 한중문화관 앞에 위치해 있다. 이 페루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어질고 밝은 빛이 퍼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차이나타운의 번성을 기원한다고 보면 된다. 세 번째 설린문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조화를 희망하는 뜻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한중문은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한국 안에서의 작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문이라는 뜻을 가진다. 차이나타운은 바다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역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883년에는 제1페루아까지 바닷물이 차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무역업을 하기 가장 적합했던 장소였다. 또한 이 지역이 중국의 조계지이기 때문에 중국의 건축 방식을 바탕으로 한 건물이 많이 세워졌다. 조계지란 개항장 주변에 외국인이 자유롭게 통상 거주하며 치해 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신기한 곳은 바로 청해 조계지 계단이다. 이 돌계단을 두고 청나라 조계지와 일본 조계지를 나눈 것이다. 왼쪽은 청나라, 오른쪽은 일본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대칭을 이룬다. 그러나 앞선 이유로 왼쪽은 중국식 석등과 중국 문양이 새겨진 가로등, 오른쪽은 일본식 석등과 일본 문양이 새겨진 가로등이 각각 세워져 있다. 석등뿐만 아니라 건물 또한 각 나라의 특징에 따라 세워졌다. 하지만 현재 청나라 조계지보다는 일본 조계지 구역이 그 특징을 더 잘 드러낸다. 한중문화관은 입구의 양쪽으로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 2마리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옆으로 화교 역사관이 위치해 있다. 이 역사관은 화교가 정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며 그들이 겪은 시련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물도 전시되어 있어 화교의 문화를 더욱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차이나타운에서 어느 지역보다 중국의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조계지는 중국 문화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동아시아 문화의 장이다. 과거에는 무역의 형태로, 현재는 관광의 형태로 인천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통상을 진흥하고 있는 인천. 인천의 무역 활동을 통해 역사적 지식이 주는 중요성을 배웠다. 계양로를 통한 주변 국가의 교역이 인천을 매력적인 도시로 느끼게 한다. 이처럼 해상무역이 발달한 지역이 항공운송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면서 인천은 교역의 상징이 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고민하길 기대해본다.